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중 관계 파탄으로 새로운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다. 그리고 한국 기업 갤럭시 2026년 기업 공개에서 기업가 70억 달러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흥미로운 소식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새로운 냉전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국제적 충돌에 대한 경고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도 경제적 상호 의존을 기반으로 긴장을 조절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중심이었던 무역과 투자가 붕괴하면서 양국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해 문제를 조율하지 못하고 사실상 경제적 철회와 세력 분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8, 19년에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수년간 협상이 이어졌고 충돌을 피하려는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전면적인 관세 보복과 수출 제한 조치가 이어졌고 양국 모두 본격적인 진영 형성에 나섰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맞서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전방위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사이버 전쟁과 비공식 정보 전해까지 전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 항만과 공항, 상수도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 수년간 정보를 수집해왔으며 이를 활용해 미국의 사이버 방어망을 교란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략은 베이징이 군사 충돌 없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는 양국의 핵심 충돌 지점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며 통일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미국은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군 고위 지휘관이 대만 인근에서의 중국 군사 활동을 경고하며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상황은 냉각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직접 소통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베이징의 외교적 관례와 충돌했으며 결과적으로 고위급 외교 채널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직 정상들이 중재자로 거론되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에 중국과의 교역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70개국 이상의 압력을 가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중국 기업과 그 자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동남아를 순방하며 외교적 기반을 넓히고 있고 베트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미국의 압박에 맞서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어 이중 외교를 통해 양국 사이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유럽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과 우크라이나 대응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전문가 리청강을 수석 협상가로 임명하며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미국을 견제할 태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의 미중 관계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전방위적인 전략 경쟁 그리고 정치적 세력 다툼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전쟁이라고 경고하며 이 갈등이 통상 영역을 넘어 안보, 기술, 외교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양국의 전략적 경쟁이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지금 그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술 기업 갤럭시가 추진 중인 기업 공개 그리고 그 배경에 자리한 한류 산업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갤럭시는 세계적인 K-팝 스타 지드래곤이 소속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를 이끄는 최용호 대표이사는 2025년 말,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중 한국금융감독원에 예비상장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지금도 기업 공개를 위한 자금 조달과 투자자 유치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갤럭시는 단순한 연예기획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 피지컬 100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며 SK텔레콤과 신한은행 등 주요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 PIF를 포함해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고액 차상가들과의 협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24년 갤럭시의 매출은 약 400억 원,
대부분이 한국 예능 콘텐츠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 지드래곤의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월드 투어가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갤럭시는 단순한 스타 마케팅을 넘어 AI, 로봇 기술, 콘텐츠 투자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지식재산권 인수, 새로운 K-팝 밴드 론칭, 그리고 AI 관련 기술 확장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업 공개 시장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위축됐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중국 고율 관세 발표와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호 대표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며 중국 정부가 할리우드 콘텐츠의 유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번 달 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대응해 미국 영화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중국 내 대체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KB금융투자의 이선화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피해갈 수 있고, 동시에 한중 관계 개선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바로 한국 엔터테인먼트라며 SM, 하이비, YG, JYP 등 대형 기획사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국제적 환경 변화는 갤럭시가 상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지금이야말로 상장을 위한 첫 기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주요 투자자 유치를 통해 시장 불안정성을 돌파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갤럭시의 이번 기업 공개 도전은 단순한 기업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술의 미래 성장 동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하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지드래곤의 스타성, AI 기술, 그리고 한류의 글로벌 인지도까지 결합된 이번 도전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